아무것도 몰라. 시차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답을 맞춘다 한들 그거는 의미가 있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123 미니슨 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 둘째. 아, 둘째가 이제 초2인데, 아마 이제 저와 똑같은 학년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저의 고민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또는 초1인데 7살인데 이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뭘까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시각에 관한 단원입니다. 여기 단원이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물론 연산을 좀 잘하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 단어 안에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여태까지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쭉 배웠던 단원들과 비교했을 때, 배우는 단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서 훨씬 더 어려워요. 미리미리 그 단위들에 노출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그런 용어들의 개념에 노출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수학 동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시계에 관련된 시간에 관련된 수학 동화 이런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시계에 관련된 동화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읽으면서 보기 괜찮아요. 네, 그런 동화들은 장점은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어서 아이한테 읽히기 편하고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냥 스토리만 읽혀져요.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약간씩 섞여져 있는 요 책. 네, 제가 이 책은 많이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뭐 강의에서든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을 수도 있고요. 네, 수학 뒤집기 시리즈죠. 뒤집기가 기본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거든요. 이 기본편에서 시간과 시각이라는 책이에요. 물론 이 시간과 시각이란 이 책 안에는 교과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한테 시간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할 때, 1시간은 60분이야, 80분이면 몇 시간 몇 분이니, 이런 것만 알려주려고 하시면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남아요. 1시간이 60분인가? 왜? 왜 60분? 아이들 입장에선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되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되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었던 단위여서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전혀 쉽고 간단한 개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과에 나오는 그런 단위, 그런 계산, 그런 거에만 설명을 하시면 아이들이 오랜 기억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장기 기억에 담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간과 시각의 정확한 의미도 살펴보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표준 시각이 뭔지, 그 다음에 나라마다 시각이 왜 다른지, 그리고 또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즉 시간에 관한 약간 수학사를 쭉 한번 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뭐 되게 어렵게 살펴보는 건 아니고 약간의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읽게 되면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이렇게 60분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약간 느끼면 조금은 더 이 단위를 기억하는 데에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좀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시간과 시각을 아이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그 간격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3시와 5시의 시간의 흐름은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그렇지만 3시라고 딱 정확한 그 시점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시각에 대해서 여기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시간이 뭐야? 시각이 뭐야?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몇 시간 몇 분을 기차를 타서 부산에 도착하니까 몇 시 몇 분이었다. 그러면 출발한 시각은 몇 시,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에서 답을 몇 시간 몇 분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출발한 시각을 묻고 있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되게 작은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한 오류가 보이거든요. 이런 개념들의 오류마저도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만 막 연습시키고 계산하는 방법만 설명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문제 푸는 기계처럼 설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선물 배달 시작 시각, 배달 마치는 시각,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흘렀는지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이가 이제 하루의 스케줄에서 학교 도착 시각, 무슨 탐구 교실에 이동한 시각, 그 사이마다 시간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시간과 시각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나라마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시차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일이 이제 해외여행 가는 일이 이제 최근에 없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워낙에 아이들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차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수업을 할 때. 근데 이제 요즘은 최근 기업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시각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게 발생하는지 사실은 이제 시각에 대한 이해는 사실 과학이랑도 연결돼요. 시차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차가 왜 생기는지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위도 경도, 그다음에 본초 좌우선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책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 하나도 없이 2학년 2학기 최상위의 시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시차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를 푼다 한들, 답을 맞춘다 한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네, 이런 배경 지식도 일단은 알아야 그런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렵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풀었을 때 잘 풀었으면 그 푼 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각을 나타내는 어떤 우리 한자어가 있죠. 정오라든지 자정이라든지 오후, 오전 기본이고요. 이제 이런 표현들도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이제 설명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시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지를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기본 배경 지식 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 좋아요. 뭘 보면 우리가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었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림자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달의 모양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림자의 길이는 하루의 시간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달의 모양을 보면 어제와 오늘은 크게 달라진 걸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15일이면 15일, 30일은 30일 동안 지켜보면 시간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시간의 단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달라지죠. 뭐 봄마다 피는 꽃을 보면은 그 꽃이 다시 폈을 때 다시 봄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계가 없었을 때 상황을 굳이 생각해 보는 게 크게 교과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봄으로써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상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시간의 의미를 연결지어서 본다는 거.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다는 건 사실은 뭐 과학에서 다룬 상식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지식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의 힘을 발휘하는 게 깊이 있는 사고를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 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뭐 아이가 별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얕은 지식을 좀 나열한 거기 때문에 별자리에 대해서 좀 아이가 더 관심을 보인다. 그런 별자리에 관련된 좀 책을 더 찾아본다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주시면서 아이들하고 수학에 대해서 네,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내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2학년 2학기에 관한 개념들을 연결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아주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 계산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그 부분도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의 단위마다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뒤에 보면은 쭉 그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초, 분, 시, 그 다음에 하루, 일주일, 월 이런 식으로 네, 점점 그 단위들이 모여서 이제 큰 단위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시간 계산하는 방법들도 뒤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시계 계산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여기 읽어보자라고 하면 보고 싶을까요? 네, 당연히 안 보고 싶죠. 엄마가 내가 못하니까 지금 이걸 나한테 들이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의 관심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접근 좋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뭐 별자리 찾았다라고 하면 별자리 영상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수학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관한 다른 단위들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좀 재미있게 시작해서 관심을 이끈 다음에 아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출을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은 훨씬 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좀 막연했던 것들이 조금은 궁금했던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또는 2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 뭐 1학년 7살 뭐 여러 초3도 뭐 포함될 수 있고요. 어쨌든 시각에 관해서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뭐 이거 때문에 뒤집기 시리즈 전집을 사셔도 나쁘지 않지만 도서관에 가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여러 가지 이 주제 말고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동화 형태의 그 수학책을 읽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보도 살펴볼 수 있는 책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